네, 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조체를 다룰 텐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구조체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시간 동안 배웠던 구조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저희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책 한 권 한 권, 한 단위를 한 단위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구조체를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책 한 권에 우리가 담아야 하는 정보들이 타이틀, author, price 이 세 가지라고 했을 때 저희는 구조체 정의를 하면서 struct, book underbar s라고 하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그 안에 캐릭터 64배열의 타이틀, 캐릭터 32배열의 author, 그 다음에 int 타입의 price라고 하는 세 가지 멤버를 포함하는 구조체 book underbar s를 선언하였습니다. 구조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 구조체 정의 부분은 구조체 틀을 짜놓는 거고 실제로 이 구조체를 활용해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할 때는 변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struct, 구조체긴 구조체인데 여러 가지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 구조체 중에서 나는 book underbar 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구조체 모양으로 변수를 선언을 할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struct 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쓰면서 변수를 선언하기 귀찮을 때는 typedef 기능을 활용해서 아예 통째로 struct 이런 모양의 구조체 이름을 book underbar s로 짓겠어. 앞으로 나는 book underbar s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이 모양의 구조체로 이해하면 돼 라고 선언을 해놓고 변수를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타입대표를 활용해서 마지막으로 정의된 데이터 타입 이름 book underbar s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이 구조체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에는 왼쪽에는 그 equal sign 왼쪽에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equal sign 오른쪽에 이제 할당할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 얘는 구조체는 안에 멤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멤버에 어떤 값을 넣어줄지는 차례차례 나열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컴마를 기준으로 각각의 멤버에 어떤 값을 할당할지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시킬지 나열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체를 선언을 할 때 여기서 구조체 모양을 잡을 때 선언했던 멤버들의 순서와 초기화를 할 때 나열하는 값들의 순서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 변수의 변수에 할당되는 메모리 자체가 멤버 순서대로 정의된 멤버 순서대로 그 바이트 수만큼 할당이 되기 때문에 멤버들의 값을 초기화할 때도 멤버들의 순서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구조체란 무엇인지, 구조체 변수는 어떻게 선언을 하고 값을 초기화하는지,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는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구조체를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든 안 하든 이후에 어떠한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int 변수를 int a라고 하는 변수를 10이라는 값에 넣었다가 20으로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equal sign으로 20이라고 바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조체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기화된 책
북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이라는 값은 어떻게 15,000원으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지금 구조체 변수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값에 접근한다는 것은 구조체의 각각의 멤버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혹은 구조체 각각의 멤버의 값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오거나 새로운 값을 쓰려고 할 때 구조체 변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체 변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냐? 구조체의 변수의 이름을 앞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쓰신 다음에 멤버명, 내가 값을 읽고 싶은 혹은 값을 쓰고 싶은 멤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멤버의 이름은 임의로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조체를 선언할 때 각각의 데이터에 우리가 이름을, 변수 선언하듯이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 정의될 때 선언되었던 이 각각의 멤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 보시면 제가 struct 북_s라고 하는 구조체에 북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북이라고 하는 변수의 중에서 price member, 이 북이라고 하는 변수는 북_s 구조체 모양을 가지니까 마찬가지로 title, author, price 세 가지 멤버를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서 나는 price라고 하는 멤버에 접근을 해서 새로운 값을 쓰고 싶다 하면 이 세 번째 줄처럼 북, 변수의 이름이죠. 구조체 변수의 이름, 다음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멤버에 접근을 할 건지, 여기서는 price라고 하는 멤버 이름에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값을 쓰는 거는 저희가 equal sign 오른편에 쓰고 싶은 값을 쓰면 되는 거죠. int 타입의 값이 10이든 20이든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각각의 멤버에 접근을 하는 것 뿐이죠. 북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의 변수 중에서 price 멤버에 접근을 하여 나는 12,000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구조체 변수 자체를 선언을 하고 선언된 구조체 변수의 멤버를 접근할 때는 구조체 변수의 이름과 멤버명 사이에 점을 찍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 포인터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 한 대여섯 강의 동안 저희가 포인터에 대해서 지겹도록 배웠었죠. 구조체 포인터 변수는 무엇일까요? 포인터 변수니까 일단 저장하고 있는 값이 특정한 메모리 값의 주소겠죠.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값의 주소를 가진 변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터 변수를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었던 게 int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short 포인터 이런 기본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예로 들었었죠. int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실제로 따라가 봤을 때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 int라는 의미였죠. 그럼 마찬가지로 구조체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 변수니까 이 변수 안에는 1이나 10이나 이런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집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아가 봤을 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식이 int나 캐릭터나 더블이 아니라 구조체라고 하는 거죠. 포인터 변수라서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주소를 따라가면 구조체가 저장되어 있다. 구조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구조체 포인터 변수죠. 실제로 우리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구조체에 접근을 할 수 있죠. 구조체로 찾아가서 그 구조체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점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이 화살표는 특수문자가 아니고요. 대시 다음에 오른쪽 괄호를 사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멤버의 값을 접근하고 싶다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순하게 구조체 변수 이름을 가지고 멤버에 접근을 할 때는 점을 사용하고요. 포인터 변수, 즉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 화살표 다음에 멤버명을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얘는 그냥 구조체 변수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입니다. 북ptr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struct 북_s의 포인터, 별이 붙은 포인터 타입입니다. 얘는 포인터 변수인데요.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주소를 따라가면 struct 북_s라고 하는 모양의 구조체 값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을 초기화하거나 이 변수의 값을 할당되어 줄 때는 주소값을 저장해 줘야 되겠죠. 아무 주소값을 저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struct 북_s 타입의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북이라고 하는 변수는 struct 북_s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였습니다. 이 변수의 주소값, and를 붙이면 주소값이 되었죠. 북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값 자체를 북_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북_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는요. 북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가 봤더니 어떤 모양이 있다? struct 북_s. 얘를 찾아가면 북이 나오는 거죠. 북의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으니까 당연히 그곳에 가면 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북의 데이터 타입이 뭐였죠? struct 북_s 타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북의 주소를 할당되는 게 옳은 선택이었던 거죠. 이렇게 북의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는 북의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소를 가지고 북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북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값을 바꾸고자 했을 때는 점을 찍었던 것과는 달리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북의 ptr, 북 ptr이라고 하는 거는 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죠. 북의 주소를 가지고 price에 접근을 할 때는 화살표를 쓰고 price, 어떤 멤버에 접근을 할 건지. 북 pt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구조체의 주소인데 그 구조체로 가서 price라고 하는 멤버에 15,000이라고 하는 값을 덮었어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 네 줄을 수행하고 나서 북이라고 하는 변수의 price를 읽으면 12,000이 나올까요? 15,000이 나올까요? 15,0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주소값을 가지고 북에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price를 우리가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이름으로 멤버에 접근을 할 때는 점을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멤버에 접근을 할 때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었는데 대충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여기서 북_s 타입의 구조체 북을 선언을 해서 값을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변수 북ptr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이 북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북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이틀과 author와 price를 여기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s, %s, %d에 할당되는 여기에 변수의 값을 각각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북이라고 하는 변수에 price에 접근을 해서 12,000을 썼고요. 북ptr이라는 변수로 price에 접근을 해서 15,000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줄을 수행하고 나서 북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또 똑같이 타이틀과 어서와 price를 출력했을 때, 혹은 북ptr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타이틀, 어서, price를 출력했을 때 각각 어떤 값들이 출력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구조체 정의를 하면서 만들어놨던 구조체 정의 부분과 변수 선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변수 선언하는 부분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요. 여기서 간단하게 typedef 형식으로 선언을 했던 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북1이라고 변수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변수의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에릭 슈미츠의 How Google Works라고 하는 책 정보를 넣는 거죠. 15,000. 네, 저는 지금 북 타입에 이런 모양을 가진 북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초기화를 시켜줬는데 각각의 타이틀, author, price의 How Google Works, 에릭 슈미츠, 그 다음에 15,000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북 타입의 포인터 변수, 북 ptr을 선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포인터 변수니까 어떤 주소를 가질지 값을 넣어줘야 하니까 저는 여기에 북1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겠어. 왜냐면 포인터 변수니까. 북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니까 저는 북1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였죠. 각각의 북1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이틀, author, price를 출력하고 싶을 때 printf를 사용해서 출력하고 싶을 때 각각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잠깐 퍼즐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price %d죠. 왜 int 타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s 두 개와 %d에 각각 어떤 값을 할당할 건지 여기에 작성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할지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구조체 변수를 활용한 방법. 첫 번째, 구조체 변수라고 하면 여기서 북1을 얘기하겠죠. 북1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싶다. 북1은 구조체 변수 자체이니까 화살표가 아니라 점을 사용해야 되죠. 점을 하면 여기서 제대로 쓰셨으면 여기에 얘가 속한 멤버의 이름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요. 그 중에서 저는 타이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uthor, 마지막은 북의 price. 그러면 두 번째,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똑같이 printf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세 가지가 변하게 돼야 되는데 포인터 변수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북 ptr이라고 하는 변수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점을 찍어볼까요? 점을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빨간 줄이 나오죠. 빨간 줄 읽어보면 expression must have struct or union type. 왜? 점을 찍었을 때는 앞에 구조체 타입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구조체가 아니죠. 구조체 포인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인터 변수,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이 아니라 화살표를 쓰는 거죠. 화살표를 맞게, 타입에 맞게 점 혹은 화살표를 썼다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멤버의 리스트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북 포인터,
ptr 가지고 author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vptr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ptr를 가지고 화살표로 price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줄 행박품을 하고요. 행박품을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북 타이틀을 How Google Works, 에릭 슈미츠 15,000이 두 번 출력됐죠. 왜? 첫 번째 줄에서는 북1을 가지고 직접 접근을 했으니까 북1에 정보가 출력되는 게 맞죠. 두 번째, 포인터 변수를 활용했을 때도 결국은 포인터가 북1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가지고 북1을 찾아간 거죠. 북1한테 가서 너의 타이틀이 뭐야? 너의 어서가 뭐야? 프라이스가 뭐야? 라고 물어봐서 값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포인터 변수로 접근을 해도 우리는 북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줄에서 모두 북1의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printf를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구조체 변수에 접근을 해서 정보 읽어오는 실습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정보를 읽어오는 거는 이제 해봤으니까 정보를 덮었어. 가격을 바꾸고 싶어요. 혹은 작가를 바꾸든지 책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포인터 변수일 때는 점을, 구조체 변수일 때는 점을, 구조체 포인터 변수일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바꿔볼게요. 정보 바꾸기,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가격을 20,000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구조체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 북1의 price를 바꾸고 싶은 거죠. price에 어떤 값을 넣는다? 20,000을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printf를 해서 값을 출력해보면 잠시만요. 출력해보면 이제 price가 15,000에서 20,000으로 바뀐 게 눈에 보이죠. 왜냐면 북1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직접 price에 접근을 해서 값을 바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변수 활용하는 방법은 뭘로 접근한다?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화살표로 price에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더 올려서 25,000으로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우리는 결국 북1이라고 하는 값을 바꾸는 걸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여기서는 북1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직접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price에 접근을 해서 25,000 값을 썼기 때문에 북1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25,000으로 바뀐 게 눈에 보이시죠? 여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조체 각각의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체 변수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과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각각의 멤버에 접근을 한다 했을 때는 점을 사용하고요. 구조체 변수의 이름, 다음에 점을 찍고 멤버의 이름. 이 멤버의 이름은 구조체 모양을 정의할 때 사용했던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변수. 어떠한 특정한 구조체 모양을 가진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는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멤버에 접근을 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올 때나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나 마찬가지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는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을,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멤버에 접근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포인터가 나오니까 약간 좀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구조체를 선언을 해보시고 각각 뭐 포인터 변수로도 선언을 해봤다, 그냥 구조체 변수로도 선언을 해봤다 하시면서 이 경우에는 점을 써야 되는구나, 이 경우에는 화살표를 써야 되는구나, 조금 더 익숙해지시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조체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을 끝으로 구조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